마지막으로 부동산 아까 짧게 말씀하긴 했는데 네. 저는 부동산 이 뉴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.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네. 10월 15일이죠. 그때도 막 갑자기 뭐 삼중 규제 하면서 하면 보자마자 그냥 가슴 먼저. 왜냐면 전 집이 없거든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집 없으십니까? 놀라시겠는데요. 기사 볼 때마다 예. 철렁철렁 하는데 이재명 정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가가 없으시다고 하니 그게 질문이었는데 네. 어떻습니까? 이제 앞으로 저희 청년들 집 사는 게 너무 어려워졌거든요.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? 이 정부에서? 아니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예.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청년은 규제를 안 했다. 그러니까 LTV는 70% 그대로다라는 예. 거예요. 네. 근데 대출 규제는 6억으로 묶어놨잖아요. 그러니까요. LTV를 아무리 그러니까 주택담보 비율을 아무리 늘려놔도 대출 한도가 6억이면 15억 초과 집에서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6억 원이죠.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5억이다. 그러니까 중위 가격이 15억인데다가 평균 가격이 10억이에요. 그럼 대출 풀로 받아도 만약에 뭐 60%, 70% 받는다 쳐도 대출 기자가 6억이니까 네. 나머지는 현금으로 최소 있어야 4억에서 그렇죠. 중위 가격 15억 아파트로 가정했을 때 9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돼요. 현금으로. 그리고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10억 정도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요. 10억을 어디서 구해요? 제 말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신용대출로 구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소득이 얼마여야 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월급 타박타박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이른바 서울에는 많 없다라는 거예요. 거의 없죠 뭐. 없어요.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게 진보 정권 들을 때마다 집값이 막 2배, 3배 뛰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맡겨두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보수 정권 때는 이렇게 많이 급등하진 않았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30평형 기준 이렇게 평균 시세를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내려갔고요. 문재인 정부 때 평균 시세 가격이 5억 8천에서 12억 6천까지 뛰었어요. 그러니까요. 120%가 뛰었어요.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3% 남짓 뛰었고요. 거의 정체했던 거죠. 네, 정체했던 거죠. 예.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랐는데 대출 규제를 막는다. 그럴 수 있어요.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. 예.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. 내가 대출을 받아도 대출 이자 따박따박 잘 낼 테니까 이런 것들은 허용해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마치 대출 많이 받고 갭 투자 받는 것을 뭔가 악마화하고 특히 지금 정부 관료들 갭 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? 그게 지금 화를 완전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. 부동산 오적이라고 하는 예, 거. 오적. 특히 어저께 사과했었던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 제 차관. 지역구에 있었던 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예. 지금 40억 넘어요 시세가. 네. 근데 이 이상경 차관이 그때 당시 33억이었는데 갭 투자 껴가지고 14억으로 샀고 14억을 주고 네. 샀고 최근에 6억이 올라가지고 40억이 됐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18억 주고 40억 시세의 아파트를 산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통장을 까보니까 28억 원의 현금이 있었던 겁니다.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.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너네 갭 투자하지 마라, 대출 받지 마라. 그러니까 본인들도 네. 집을 사서 자산 형성을 하는 그 과정을 그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 아닙니까? 욕망이에요. 그래요.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욕망이 아니라 탐욕으로 좀 규정하는 거예요. 그게 맞냐라는 거죠. 저는 그분도 대박이던데 금감 원장이었나요? 2억 원. 예, 그 이름도 2억 원이에요. 다주택자를 뭐 다주택 보유 자체를 헌법의 위헌으로서 뭐 그분 맞죠? 맞아요. 했는데 본인은 벌써 2가구 2상가? 야, 뭐 하나는 창고로 쓰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. 예,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뭐 2주택 중에 하나는 처분하겠다. 그래서 아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드디어 증여. 나오는구나. 제 아들한테 증여할게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거기도 문제가 되는 거는 네.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 어제 당장 박지원 다선 의원이 맞아. 해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세게 근데 한편으로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이 2주택 처분 중에 아들한테 증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증여세 내면 되는 거죠 뭐. 라고 여당 내에서 지금 합이 안 맞습니다. 링크가 안 맞아요. 근데 어떻게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어요?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데. 네, 이 국민적 분노가 진짜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했다고 전 자신할 수는 없어요. 예. 단언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부동산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찍어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과하게 규제하지 않았다라는 점. 네.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풀고 또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분양가 상한제도 풀고 특히 공급에 있어서도 그냥 지금 정부처럼 2026년부터 30년까지 뭐 연간 착공하겠습니다라고 뭉뚱그려서 또 공공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네. 보금자리 주택이든 뭐 뉴스테이든 어떤 지역구에 언제까지 어떻게 착공하고 준공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뭉뚱그려가지고 뜬구름 소리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대기했다가 나중에 사야지. 대기 수요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그걸 그 보수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성공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책을 답습하면 모를까.
또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는 거고 네. 또 노무현 정부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라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 그러니까요. 부동산 정책.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경제라는 것은 꼭 정부가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잖아요. 네. 그걸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알죠. 이 실패를 다시 한번 답습하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쭉 들어보니까 청장님께서는 나중에 국회 들어가시면 국토위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드시 그렇게 좀.